네, 정규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감의 기술 함께 하시죠. 오늘은 유니베스트 투자자문 최영지 PB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모처럼 시장이 그래도 탄력 받아줬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해 보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협상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투심이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협상은 협상일 뿐이다. 왜냐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관세 부과가 예상보다 경제에 대한 타격이 굉장히 크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협상을 진행을 했다고 해도 아직 확실시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경계심을 갖고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밤사이에 미국 증시가 또 상승한 영향이 우리나라 투심 회복에도 영향을 주긴 했는데요. 다만 명확한 호재성 이슈는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나마 자동차 관세 관련해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면제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것도 확실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경계심을 갖고 바라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랑 미국 간의 협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25% 상호관세에 대해서 90일 동안 유예가 된 상황이죠. 그래서 7월 8일까지 시간이 있는 상황인데 이 사이에 이제 미국에서 언급을 한 게 조선업이라던가 LNG 분야 협업에 대한 것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협상에서는 경제 안보라던가 투자 협력, 환율 정책에 대한 것들도 같이 이야기가 됐는데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주목을 해봐야 될 게 LNG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LNG 분야에 있어서 수입에 있어서 3위 국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360억 달러를 수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50조 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듯 LNG 수입이 굉장히 많은 국가라고 볼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미국 쪽에서 우리에게 협상을 한 부분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 대한 것들입니다.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440억 달러 규모인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마냥 그냥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만약에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됐을 경우 기후라던가 에너지 가격 변화에 따라서 사업에 있어서 리스크가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좀처럼 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LNG 프로젝트 협상에 따라서 좀 미국 쪽에서 관세에 대한 것들을 우리 쪽에 맞춰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7월 8일까지 계속해서 좀 이 LNG 프로젝트와 관련된 내용들을 주목을 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이렇게 협상이 진행이 됐을 때 좀 긍정적인 결과들이 많이 나오기는 했었어요.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그때 집권했던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관세라던가 이 철강 관련된 관세들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을 했는데 일부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제외하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했던 당시에도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조율이 됐던 사례들이 많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점에서는 사실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들이 많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상호관세 폐지에 대한 것들이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폐지에 대한 것들은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완전히 폐지가 된다거나 면제가 되는 부분들보다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 관세 조율이 가능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폐지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좀 일부 품목에 대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당분간은 이제 7월 8일까지 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수출주인 반도체라던가 자동차와 관련된 것들은 비중을 여전히 좀 적게 계속 담아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내수 산업이라던가 아니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테마주들이 좀 순환매가 빨리 돌아가는 장세라고 보고 있는데 또 오늘 밤에 아마케도 있잖아요. 미국에서 아마케가 열리게 되는데 제약주와 같은 그런 테마주들도 주목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관세 영향권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보수적인 입장 가져가 주고 계시니까요. 투자 판단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어떤 전략을 좀 갖고 대응해 보는 게 중요할까요? 네, 역시나 실적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 그래도 기업을 투자를 할 때는 당연히 실적을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관점에서는 이제 관세 부과에 대한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2분기를 앞두고 1분기 실적이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번 주의 경우 수출과 관련된 현대차, SK 하이닉스 등 이런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의 경우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와줬습니다. 매출액의 경우 44조 4천억 원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의 경우 3조 6천억 원 기록하게 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하이브리드차 판매 호조세로 인해서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좀 개선이 되는 모습 보였는데 영업이익률이 8%대를 기록하면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긍정적이게 나와줬습니다. 다만 1분기 실적의 경우 아직 관세 부과에 대해서 반영이 되지 않은 실적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저는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현대차의 경우 사실 관세 부과에 대한 리스크를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었는데요. 이번에 상반기 수출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 조절을 통해서 실적을 방어를 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3개월치 완성차 재고를 북미에 확보를 해서 이에 따라서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좀 충격을 방어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거기에다가 현지화 작업을 통해서 비용적인 측면들 그리고 관세에 대한 것들을 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기존에 미국의 알라바마 공장에서 운영을 했던 노하우를 통해서 조지아 공장에서 이전을 해서 좀 이 생산을 통해서 관세를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현지화 작업을 통해서 오히려 비용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미국 현지에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관리비라던가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서 비용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 매출이 증가를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수출과 관련된 기업들 보실 때 특히나 영업이익에 대한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의 경우 미국에서 주요 지표들이 하나둘씩 발표가 됩니다. 특히 다음 주의 경우에는 4월 마무리하는 주이자 5월 시작하는 주이기도 하죠. 그만큼 많은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가장 주목을 해봐야 될 거는 제조업 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점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산업들 중심이 바로 제조업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관세가 부과가 되면 수입 원자재라던가 중간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이에 따라서 제조업과 관련된 기업들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가 되는 5월 1일에 발표가 되는 ISM 제조업 지수라던가 그리고 제조업 PMI 확정치에 대한 부분들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에서 1분기 GDP 예비치도 공개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라던가 고용보고서에 대한 것들도 공개가 될 걸로 보이는데 고용보고서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시점에서 미국에서 중소기업 비중이 80%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소기업들 자체는 대기업에 비해서 조금 더 관세 부과 타격을 입을 만한 기업들이잖아요. 특히 이렇게 관세 전쟁이 심화가 됐을 경우에는 중소기업들 대부분이 타격을 입게 되면서 정말 심할 경우에는 대규모 파산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당연히 고용 지표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발표가 되는 고용 동향 보고서까지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우리 함께 투자 전략을 세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4월 마지막 주가 이제 다가오네요. 4월 지표가 나오면 또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 불안감이 또 제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꼼꼼하게 전략 세워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제 다음 주 시초가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종목으로 좀 압축을 해본다면 어떤 종목 우리가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3일제약을 오늘은 준비를 해왔는데요. 제약주. 네, 맞습니다. 오늘 제약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저는 지금 상황이 오히려 좀 매수하기에는 좋은 타점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3일제약의 경우에는 완제 의약품 관련된 기업이고요. 대표적으로 안과치료제와 관련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모멘텀이 됐던 게 이 안과치료제와 관련해서 글로벌 상업화 기대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APP13007이라고 해서 안과용 점환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대비해서 투약량이 적고 동등한 효과를 보이는 치료제인데 이게 미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글로벌 제약사들과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특히 독점적으로 판권 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렇게 독점적으로 판권 계약을 맺게 되면은 일정 기간 동안에 독점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어서 그만큼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런 제약주의 경우에는 공장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제약주의 경우 그만큼 뭐 청결도라던가 품질 유지, 관리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장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는데요. 다만 구축 이후에는 그만큼 생산 능력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삼일제약의 경우 베트남 쪽에 CDMO 공장을 구축을 했고 이에 따라서 1,000억 원 정도 투자가 진행이 되는데요. 연 6천억 원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서 생산 능력의 증가가 되면은 수익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의 삼일제약의 경우에는 이제 안과 치료제와 관련된 것들이 주력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추 신경계 영역까지 사업을 확대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이 사업 다각화에 따라서 삼일제약의 그동안의 성장세가 지속이 됐었어요. 2022년의 경우에는 1,700억 원 정도 매출이 발생을 했다면 2024년에는 2,100억 원까지 매출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삼일제약이 사업을 잘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사업에 대한 다각화를 진행을 했기 때문인데요. 워낙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연구개발에 따라서 비용 부담이 큰 사업을 진행을 하는 만큼 이렇게 사업 다각화를 진행을 한다면은 그만큼 수익성 개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의 경우 이제 골든크로스 나오는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선호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많이 선호하는데 삼일제약의 경우에도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종목입니다. 5일선이 121선을 돌파를 했고 일목균형표 기준선까지 상향 돌파를 한 상황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 단기 매물대로 인해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1%대 하락 마감을 했지만 6개월 단위로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는 15,600원 구간까지 이렇게 매물대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거래량과 동반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면은 15,600원 수 구간까지는 시원하게 탄력 붙을 가능성이 높아서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의 경우에는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바라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구간대라고 한다면 11,840원 구간대인데요. 일목균형표 기준선이 그만큼 강한 지지대 역할을 하고 이 구간대 보시면은 60일선과 10일선도 같이 모여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물도 많이 쌓여 있는 구간대이죠. 그만큼 강한 지지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구간에 이탈을 하게 됐을 때는 그만큼 또 강하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손절가의 경우에는 11,84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밤에 또 미국의 암학회가 진행이 되는데 삼일제약은 참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그만큼 좀 순환이 돌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관점으로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약주 오늘은 살짝 부진하게 조정을 좀 받았지만 미국에서 이벤트가 또 있는 만큼 다음 주에 시세를 또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하에 삼일제약을 알려주셨고요. 오늘 마감은 13,370원에 마감가 만들어놨고 현재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에서 13,390원에도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함께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